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해결이 되지 않고 올해까지 좀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답답해하시고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우선 누가 만들고 누가 통제를 할 거냐를 두고 정부 안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지분도 최소 51% 이상 가져야 안전하다는 입장이고요. 자, 그래야 돈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고 통화 정책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반면 금융위원회와 정치권 일부는 은행만 이렇게 꽉 쥐게 하면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이 못 들어와서 산업이 안 큰다라는 생각입니다. 은행 증심 그리고 이제 개방 문제에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정부안 자체가 못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또 하나는 한은의 걱정인데요. 자,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사람들의 은행 예금 대신에 이제 그걸 쓰게 될 수 있고 결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불안이 크겠죠. 자, 특히 은행이 아닌 곳까지 허용을 하면 관리 안 되는 금융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국회에선 바로 이제 법을 만든다고 해놓고 네. 정작 정부안이 안 나오니까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언제 되느냐라고 보면 지금 흐름을 보면 이제 2026년 안에 1차 법안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자, 이제 뭐 처음부터 다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엔 은행 중심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핀테크, 비은행은 단계적으로 이제 넓히는 쪽이 유리해 보이고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로 들어오는 속도도 빨라서 한국만 계속 미루기에는 좀 부담이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막힌 이유는 뭐 기술이 아니라 뭐 권한과 통제의 문제고 제도권 편입 시점은 2026년 안에 최소한의 기본들은 뭐 기본적인 틀은 나온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미국은 법제화는 물론 세금 혜택까지 준다고 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 대상이 아니라 이제 일상 결제 수단으로 좀 키우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법제화는 좀 막바지 단계이고 이번에는 뭐 쓰라고 이제 세제 혜택까지 좀 얹어주는 그림이죠. 예를 들면 이제 커피를 사고 뭐 택시 타고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이제 $200 이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세금 계산은 따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매번 양도소득세를 따질 필요 없이 이제 그냥 달러처럼 좀 쓰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뭐 스테이킹이나 이제 채굴처럼 장기적으로 좀 묶이는 자금은 세금도 바로 안 걷고 좀 밀어주겠다. 즉, 이 코인 시장에 돈을 오래 두라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뭐 디지털 달러의 이 확장판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 법, 제도, 이 세금까지 한 번에 좀 밀어붙이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생활 속으로 좀 끌어내리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현재로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투자는 좀 국내보다는 미국 쪽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 네. 자, 물론 규모라는 것과 이제 신뢰성의 차이로 봤었을 때 미국이 당연히 우수하다라는 건 팩트고요. 다만 최근 워낙 약세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정책들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가 이전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고, 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어차피 방향은 정해졌다라는 기대가 이제 좀 쪽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처럼 이미 성숙한 시장이 아니라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 규제가 이제 정리만 되기만 하면 성장 여지가 더 크다는 인식도 깔려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주가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움직이는 전형적인 테마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법이 늦어져도 제도가 생길 거라는 기대 자체가 투자를 이제 메리트를 높게 해주는 구간이기도 하고, 미국처럼 안정된 시장이 아니라 초기 시장이라 변동성은 크지만 기대 수익도 큰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테마 흐름을 보되 결제, 금융 인프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법제화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더 다양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제화가 지연되는 사이에 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 많은 곳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뭐 빅테크 기업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뛰어든 상황인데요. 결국에
결국엔 좀 어디서 시장을 선점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법은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이제 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깃발을 먼저 꽂느냐 경쟁에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먼저 은행은 이제 한마디로 이 정석 플레이어죠. 원화를 맡기고 뭐 발행하고 다시 돌려주는 구조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사실 이제 은행이 맡으면 가장 무난하다라는 시선이 깔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발행 주체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결제, 뭐 쇼핑, 이 콘텐츠, 뭐 메신저까지 사람들이 매일 쓰는 공간을 다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발행까지 가능해지게 된다면 만들자마자 바로 좀 쓰이는 이 코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제 발행, 뭐 유통, 거래를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가장 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속도 면에서는 가장 좀 빠른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이제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빅테크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결제나 뭐 유통, 이 플랫폼 확장 단계에서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법제화가 하루라도 좀 빨리 정리돼서 판이 열리는 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카카오가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담은 슈퍼 월렛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제 돈 쓰는 방식을 카카오 안에서 전부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림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슈퍼월렛은 카카오페이와 이제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현금 같은 원화부터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지역 화폐까지 한 앱 안에서 송금, 결제, 정산을 다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자,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5천만 명이 쓰는 카카오 생태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고요. 왜 이걸 지금 꺼냈느냐라고 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에 미리 판을 깔아두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카카오는 작년부터 전담 조직을 만들고 학회 자리에서 대표들이 직접 나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제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었는데요. 자, 기능들도 보면 어렵지 않은 게 카카오페이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전담 인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인력 채용에도 나섰고 해외 규제도 미리 공부를 하면서 발행 컨소시엄 준비 단계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슈퍼월렛은 이제 단순한 결제 앱이 아니라 카카오 생태계를 이제 관통하는 돈의 중심을 잡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카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라이벌인 네이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두나무와 손을 잡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생태계를 구축을 했는데요. 사실상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충분히 좀 가능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 조합이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네이버와 두나무가 서로 없는 걸 정확하게 좀 채워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한 이제 결제, 뭐 쇼핑 컨텐츠까지 이미 사람들이 매일 쓰는 생활 인프라를 좀 갖고 있고요. 두나무는 코인 발행을 비롯한 이제 코인 지갑, 뭐 코인 거래, 보안까지 가상 자산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지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만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만들자마자 바로 좀 쓰일 수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뭐 결제, 정산 수단으로 쓰는 시나리오는 저는 충분히 좀 현실적인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에도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이제 수익 모델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자, 결제 수수료, 금융 데이터, 글로벌 결제까지 연결되면서 장기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합병 이슈 이후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한 것도 있겠죠. 반면 카카오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과거 주가가 크게 반응한 적은 있지만 이번 판에서는 네이버가 좀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네.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감점 영향에 좀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슈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네이버가 이제 플랫폼에서 금융, 디지털 화폐로 확장되는 큰 그림이고 규제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주가의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재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은행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사용이 되면 은행에게는 좀 불리한 걸까요? 네, 충분히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송금이나 이 환전처럼 은행이 하던 일부는 이제 분명히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중요한 건 은행이 일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역할이 바뀐다라는 점입니다.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이제 관리 쪽으로 좀 들어오면은 이제 뒤에서 자금 관리와 이 정산을 맞는 핵심 역할을 좀 맡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걱정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은행은 위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투자 관점으로는 뭐 단기 테마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금융 인프라가 바뀌는 과도기다,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로울까요?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테마로 소비를 하기엔 이미 시장의 성격이 많이 달라진 상황이고요. 네. 자, 글로벌 기준으로는 2025년 말 약 3천억 달러, 2028년에는 2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자, 이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결제, 송금 중심의 이제 금융 인프라 확장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규제 뉴스, 법안 발의 같은 이벤트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탄력적인 반응을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구간은 전형적인 테마성 이제 변동성 영역으로 타이밍 실패 시 리스크 또한 클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인 건데요.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 명확화가 진행되면서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은 기관 자금 유입과 함께 실질적인 수혜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국제결제 송금 효율화 수단으로 채택 단계에 들어섰고 한국은 제도화 속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느리긴 하지만 2026년 전후 은행 주도 컨소시엄 구조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네이버 카카오는 결제 지갑 플랫폼 측면에서 구조적 수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략은 좀 명확하겠죠. 단기 테마에 이제 베팅을 하기보다는 국내 결제 플랫폼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시간 분산을 전제로 한 중장기 인프라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김지연 자문역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어떤 기업이죠?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탑3랑 탑2랑 탑1이랑. 네. 탑3는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결제 회사가 아닙니다. 기존에도 간편 현금 결제, PG, 이 외화 정산까지 이미 돈이 도는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와 이 정산 인프라까지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고 있죠.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 이제 코인 네트워크 쪽에서 국내 결제사 중에 이제 드물게 파트너로 좀 들어가 있다라는 점은 이제 제도화만 되면 바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의미가 좀 됩니다. 즉 이제 법이 생기면 준비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준비는 되어 있고 시장만 열리기를 좀 기다리는 구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헥토 파이낸셜은 결제, 정산 시장 확장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라는 이제 중장기 모멘텀의 교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탑3 종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세 종목 모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자, 탑2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탑2는 더즌입니다. 더즌은 디지털 뱅킹, 이체 수납 자동화, FX 정산, 데이터 처리까지 이제 이미 은행 업무의 핵심 구간을 시스템으로 좀 깔아놓은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플랫폼 기업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조용히 이제 실적도 같이 좀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요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크로스보더와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려면 결국 원화와 디지털 자산을 이제 연결해주는 중간 정산 시스템이 필수인데 이 영역이 바로 더즌의 이제 주력 사업과 정확하게 좀 겹칩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제 고마진 구조로 레버리지가 좀 붙는 이 사업 모델이라서 거래량 증가는 이제 이익 증가로 좀 연결이 되는 게 빠른 편이죠. 그래서 더즈는 화려한 이제 테마주라기보다는 금융 인프라 변화가 이제 실제 숫자로 좀 찍히고 있는 기업이고 디지털 금융, 스테이블 코인 확산 국면에서 안정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탑2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자, 탑2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김지연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김지연 자문역의 마스터픽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이제 채널에서 단독 공개되는 이 종목 힌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이제 모바일 결제와 간편 결제 인프라를 이제 오래 구축해온 회사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과 이 결제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서 이제 결제, 정산, 인증까지 한 번에 좀 처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결제, 디지털 콘텐츠, 이 글로벌 결제까지 실제 사용 경험과 운영 데이터가 쌓여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 자, 오늘 세 종목 중에서 그래도 이 종목을 탑1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선정한 이유는 얘도 이제 말로만 준비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해본 이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논의되기 훨씬 전인 2019년에 이제 이미 자체 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걸로 이제 실제 오프라인 결제까지 해본 이제 회사인데요. 가맹점만 이제 무려 15만 곳. 실제 누적 결제액도 수백억 원 단위까지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 수 있느냐보다는 현장에서 문제없이 돌아가느냐가 훨씬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발행, 유통, 결제, 송금, 그리고 정산 이거를 이제 한 번이라도 다 이제 실제로 돌려본 회사는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없죠. 네. 게다가 이 회사는 이제 최근 오프라인 이제 가상자산 결제 관련 특허까지 좀 확보를 했고 국내 금융기관들과 이미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기술 검증 단계에 막바지에 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바이낸스와 이제 국내 유일하게 여러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한 번에 좀 연결할 수 있는 역할까지 좀 맡고 있어서 원화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까지 국내외에 연결을 하는 이제 구조를 이미 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된 이후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탑1 종목으로 좀 뽑아봤고요. 추후 이제 상세 브리핑은 제가 좀 카톡방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지연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